마장동 축산시장의 오후는 언제나 활기찼다. 도축장에서 갓 들어온 신선한 고기를 사려는 손님들로 북적이는 가운데 오후 3시가 되자 상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다. 또 오셨네. 박간의 한우 사장 박성민이 중얼거렸다. 시장 입구에 나타난 것은 허리가 굽은 작은 체구의 할머니였다. 빛바랜 연보라색 한복에 해진 고무신, 손에는 낡은 장바구니를 든 모습은 영락없는 동네 할머니였다. 김영희 할머니 73세. 30년 동안 인근 재래시장에서 야채 좌판을 운영해온 그녀를 모르는 상인은 없었다. 하루벌이가 5에서 6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것도 다들 알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육점 안에 울렸다. 박성민은 이미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다. 오늘도 그거요? 내 등심 10kg 하고 안심 5kg요. 제일 좋은 걸로. 박성민의 손이 잠시 멈췄다. 한 달째 매일 같은 주문이었다. 등심 10kg에 200만 원, 안심 5kg에 150만 원. 도합 350만 원이 넘는 거액이었다. 할머니는 허리춤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꺼냈다. 그 안에는 빳빳한 5만 원권 다발이 가득했다. 모두 새 돈이었다. 은행에서 갓 찾아온 듯 1년 번호까지 연속이었다. 할머니, 이거 매일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박성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할머니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시간이 없으니 빨리 좀 포장해 주세요. 옆 가게 이간의 정육점 사장 이동수가 고개를 내밀었다. 저 할머니, 우리 가게도 와요. 지난주엔 갈비 20kg를 사가더라고요. 현금으로. 사무실에서 나온 직원 수진도 거들었다. 어제는 수입 소고기. 전문점에서도 봤어요. 거기서도 엄청 사 가시던데. 상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야채 장사 30년으로 어떻게 매일 수백만 원씩 고기를 살 수 있단 말인가. 박성민은 포장을 마치며 할머니의 뒷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걸이, 주름진 손. 모든 것이 평범한 노인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들고 가는 검은 봉지 속 현금 다발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뭔가 이상해요. 수진이 말했다. 복권이라도 당첨됐나? 이동수가 농담처럼 던졌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다. 할머니는 무거운 고기 봉지를 들고 천천히 시장을 빠져나갔다. 3시 30분. 정확히 30분 만에 모든 일을 마친 것이다. 마치 누군가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박성민은 할머니가 사라진 시장 입구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저 고기들은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그날 저녁 박성민은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혹시 무슨 조직 같은데 연루된 거 아닐까? 에이, 73살 할머니가 무슨. 하지만 박성민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할머니는 어김없이 삼시 정각에 나타났다. 같은 양의 고기, 같은 새 돈, 같은 검은 봉지. 일주일 후 박성민은 결심했다. 할머니를 미행해 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진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할머니가 향한 곳은 서울 변두리의 한 폐공장이었다. 녹슨 철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어디선가 낯선 냄새가 풍겨왔다. 고기 굽는 냄새였지만 뭔가 달랐다. 박성민이 담을 넘으려는 순간 누군가 그의 어깨를 잡았다.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돌아보니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저는 그냥 돌아가세요.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겁니다. 박성민은 두려움에 휩싸여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의문만이 맴돌았다. 김영희 할머니,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새벽 5시, 박성민은 이동수와 함께 재래시장 근처 골목에 숨어 있었다. 폐공장에서의 충격적인 경험 이후 그들은 할머니의 정체를 밝히기로 결심했다. 저기 나오신다. 이동수가 속삭였다. 김영희 할머니가 좁은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 나왔다. 손에는 야채를 담을 대야와 천막이 들려 있었다. 재래시장에 도착한 할머니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좌판을 펼쳤다. 시금치, 콩나물, 무. 새벽 도매시장에서 떼어온 싱싱한 야채들이었다. 아줌마, 시금치 한 단 주세요. 2,000원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장사하는 모습은 30년 경력답게 능숙했다. 박성민과 이동수는 맞은편 김밥집에 앉아 할머니를 지켜봤다. 정말 평범한 야채 장수네요. 그러게요. 도대체 그 돈은 어디서? 오전 내내 할머니는 야채를 팔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좌판을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할머니의 집은 서울 변두리 달동네에 있었다. 좁은 골목 끝, 담장이 무너진 낡은 단독주택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저거 봐요. 이동수가 가리킨 곳에는 최신형 대형 냉장고 2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허름한 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광경이었다. 오후 2시 할머니가 다시 집을 나섰다. 검은 비닐봉지를 든 채 마장동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다. 우리도 시장으로 돌아가죠. 두 사람이 막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누군가 할머니 집 대문을 두드렸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였다.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담장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저 사람은 뭐지? 잠시 후 또 다른 방문객이 나타났다. 이번엔 운동복 차림의 젊은 여자였다. 그녀 역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박성민과 이동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무려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할머니 집을 드나들었다. 회사원, 학생, 주부, 노숙자까지 공통점이라곤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뭔가 거래를 하는 걸까요? 글쎄요. 근데 다들 빈손으로 들어가서 뭔가 들고 나오네요. 해가 질 무렵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왔다. 무거운 고기 봉지를 질질 끌며 들어가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다. 다음 날 박성민은 할머니 집 근처 구멍가게를 찾았다. 혹시 김영희 할머니 아세요? 아이고, 그 할머니요? 30년 넘게 여기 사셨죠. 가게 주인 최씨 68가 말을 이었다. 원래는 아들이랑 둘이 살았는데 그 아들이 참 효자였어요. 준호라고 대기업 다니면서도 매주 와서 어머니 돌봤죠. 아들이 지금은 4개월 전에 사고로 죽었어요. 해외 출장 중에 교통사고였다던가. 그 후로 할머니가 좀 이상해지긴 했죠. 최 씨는 목소리를 낮췄다. 원래는 하루 라면 한 그릇으로 때우실 정도로 가난했는데 아들 죽고 나서 갑자기 돈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보험금인가 싶었는데. 얼마나 받으셨대요? 글쎄요,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이상한 게 할머니가 매일 뭔가를 나눠주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박성민의 눈이 번뜩였다. 나눠준다고요? 네, 동네 떠도는 소문인데. 매일 오후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준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성민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야채 장수 할머니, 아들의 죽음, 갑작스런 거액, 매일 찾아오는 사람들. 혹시 할머니가 아들 보험금으로 자선사업이라도 하는 건 아닐까요? 이동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고기를 나눠주는? 그럴 수도 있죠. 어려운 사람들한테.
하지만 박성민은 고개를 저었다. 뭔가 더 깊은 사연이 있을 것 같았다. 특히 폐공장에서 만난 정장 남자의 차가운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그날 밤 박성민은 인터넷으로 김준호의 사고 기사를 검색했다. S그룹 김준호 과장, 인도네시아 출장 중 교통사고로 사망. 기사는 짧았다. 하지만 댓글란이 이상했다. 진실은 따로 있다. S그룹이 숨기는 게 있음. 김준호는 살해당했다. 음모론처럼 보이는 댓글들이었지만 박성민은 왠지 무시할 수 없었다. 다음 날 마장동 축산시장. 삼시 정각 김영희 할머니가 나타났다. 오늘도 같은 걸로 드릴까요? 박성민이 물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오늘이 준호 100일이에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가 좋아하던 고기를 나눠주고 있어요. 그 아이처럼 배고픈 사람들한테. 박성민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다. 왜 폐공장인가? 정작 남자는 누구인가? 할머니, 혹시 누가 할머니를 위협하거나.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제발,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할머니는 고기를 받아들고 황급히 시장을 빠져나갔다. 박성민은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흘러나왔다. 오늘 오후 서울 변두리 달동네에서 73세 김영애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박성민은 TV 앞에 주저앉았다. 할머니가 죽었다. 그것도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크다. 도대체 김영희 할머니는 어떤 비밀을 안고 있었던 걸까? 장례식장은 썰렁했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영정사진 앞에는 성민과 동수, 그리고 재래시장 상인 몇 명만이 서 있었어요. 30년을 함께한 이웃들이었지만 정작 할머니의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인의 유품입니다. 경찰이 건넨 봉투 안에는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성민이 펼쳐보니 떨리는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일기가 있었습니다. 준호야, 오늘도 내가 보고 싶구나. 첫 장부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성민은 수첩을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몰랐던 영희 할머니와 준호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준호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S그룹에 입사한 후 단 5년 만에 최연소 과장이 되었죠. 회사에서는 천재라고 불렸고 해외 지사장 후보로까지 거론되었어요. 하지만 준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성공하면 엄마한테 좋은 집도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릴게. 일기장에 적힌 준호의 말이었어요. 영희 할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홀로 준호를 키웠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야채 장사를 하며 아들 학비를 댔죠.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고 허리가 굽도록 일했어요. 준호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랐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일하셔도 돼요. 대기업에 취직한 준호가 첫 월급을 받은 날 했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영희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젊은데 뭘. 내 돈은 내가 써. 그래도 준호는 몰래 어머니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바로 30억 원짜리 생명보험이었습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엄마가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일기장 한 구석에 끼워진 보험 증서를 보며 성민은 숨이 막혔어요. 29살 청년이 왜 이런 준비를 했을까요? 4개월 전 인도네시아. 준호는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출장을 갔습니다.
일주일 후면 돌아올 예정이었어요. 떠나기 전날 밤 준호는 어머니와 마지막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좋은 소식 있을 거야. 밥은 제때 먹고 다니니? 엄마가 더 걱정이야. 라면만 먹지 말고.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어요. 다음 날 새벽 영희 할머니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준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어요. 순간 할머니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우리 준호가 죽을 리 없어. 일기장의 글씨가 눈물로 번져 있었어요. 며칠 동안 영희 할머니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했어요. 그저 준호의 사진만 보며 울었죠.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0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영희 할머니는 웃음이 나왔어요. 아니,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야. 준호가 없는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들을 다시 살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영희 할머니는 준호가 남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보험 증서 뒤에 숨겨져 있던 편지였어요. 엄마에게. 만약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저는 이미 엄마 곁에 없겠죠. 엄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늘 말했잖아요. 성공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거라고. 이제 엄마가 대신 해주세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주세요. 그게 제가 엄마에게 드리는 마지막 부탁이에요. 사랑해요, 엄마. 마이너스 준호 올림. 영희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그래, 준호야. 엄마가 내 뜻을 이어줄게. 그때부터였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매일 비싼 소고기를 사기 시작한 게요. 처음엔 막막했어요. 누구에게 어떻게 나눠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동네 노숙자들을 만났어요. 쓰레기통을 뒤지며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었죠. 아저씨, 이거 드세요. 따뜻하게 구운 소고기를 건네자 노숙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정말 제가 먹어도 되나요? 그 모습을 보며 영희 할머니는 준호를 떠올렸어요. 어린 시절 가난해서 고기를 먹지 못했던 준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점점 소문이 퍼지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실직한 가장, 끼니를 거르는 독거노인, 굶주린 아이들. 영희 할머니는 그들 모두에게 고기를 나눠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비싼 걸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 물었을 때 영희 할머니는 미소만 지었어요. 우리 아들이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영희 할머니는 자신의 선행을 숨겼습니다. 여전히 야채 장사를 하며 가난한 할머니인 척했어요. 왜일까요? 일기장 마지막 부분에 답이 있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지 않아. 준호가 그랬거든. 진짜 나눔은 조용히 하는 거라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성민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왜 할머니가 죽은 거죠? 동수가 물었습니다. 경찰이 대답했어요. 아직 수사 중입니다만 누군가 할머니의 돈을 노린 것 같습니다. 성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나눔으로 달래던 할머니가 그 선한 마음 때문에 목숨까지 잃었다니. 범인을 꼭 잡아주세요. 성민이 간절히 부탁했어요. 그때 경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폐공장에서 시신이 발견됐다고요? 성민과 동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폐공장? 그곳은 분명 영희 할머니와 관련이 있는 곳이었어요.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깐 뭔가 이상해요. 성민이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날짜가 어제였어요. 할머니가 죽었다고? 그럼 이 일기는 누가? 바로 그때
병원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영희 할머니 보호자이신가요? 할머니가 깨어나셨습니다. 성민과 동수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살아있다니. 둘은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는 영희 할머니가 누워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분명 살아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성민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지신 거예요. 며칠 동안 제대로 못 드셨다면서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힘없이 미소를 지었어요. 죄송해요. 걱정 끼쳐서. 할머니, 저희가 다 알아요. 준호 씨 이야기도 보험금 이야기도요. 동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영희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할머니 일기장을 봤어요. 경찰이 유품이라고 줬는데 다행히 할머니가 살아계셔서. 영희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어요. 다음 날 오후 영희 할머니는 성민과 동수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대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마당에는 커다란 가스버너 여러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대형 냄비들이 줄지어 있었고 도마와 칼도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마치 작은 식당 같았습니다. 여기서 매일 요리를 해요. 영희 할머니가 설명했어요. 고기만 주면 안 되잖아요. 맛있게 구워주고 찌개도 끓여주고 밑반찬도 만들어야죠. 오후 4시가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온 사람은 새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였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애들아, 많이 먹어. 영희 할머니가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막내는 겨우 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남편이 공사장 사고로 죽고 나서 할머니 아니었으면 애들이 굶었을 거예요. 젊은 엄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어서 다리를 저는 중년 남자가 왔어요. 할머니, 오늘 면접 봤어요. 덕분에 기운 차려서 잘 봤습니다. 그래, 잘 됐네. 오늘은 특별히 등심 많이 줄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실직한 가장들, 혼자 사는 노인들, 가출한 청소년들까지. 영희 할머니는 그들 모두의 이름과 사연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수학시험 잘 봤니? 영자씨, 병원은 다녀왔어요? 철수 아저씨, 오늘은 안색이 좋네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영희 할머니. 그녀는 단순히 음식만 주는 게 아니었어요. 마음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성민과 동수는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하루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지치지도 않고 음식을 나눠주었어요. 할머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준호가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영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얼마나 배고파했는지 아세요? 고기 먹고 싶다고 울던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사줄 돈이 없어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이 아이들도 똑같아요. 배고픈데 먹을 게 없는 거죠. 준호가 하늘에서 보면 기뻐할 거예요. 특히 아이들에게는 더 특별한 정성을 쏟았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을 위해 칼슘이 풍부한 사골국을 끓이고 단백질이 많은 안심을 따로 구워주었어요. 우리 준호도 이런 걸 먹고 자랐으면 키가 더 컸을 텐데. 영희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녁 7시 모든 나눔이 끝났어요. 영희 할머니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할머니, 이러다 정말 쓰러지시겠어요. 성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하니까 준호가 옆에 있는 것 같아서. 그때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장동 시장 상인들이었어요. 정육점 사장들, 야채가게 주인들, 심지어 경쟁 상대였던 사람들까지 모두 왔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할머니를 의심했어요. 범죄자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동수가 대표로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고 계셨네요. 상인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도 도와드릴게요. 박성민이 나섰습니다. 고기는 저희가 원가로 드릴게요. 야채도 쌀도 다 도와드릴게요. 맞아요. 우리 모두 힘을 합치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상인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희 할머니는 놀란 얼굴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나요? 당연하죠. 할머니가 보여주신 나눔의 정신, 저희도 배우고 싶어요. 그날부터 마장동 시장에는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상인들이 십시일반으로 재료를 모았어요. 누군가는 고기를, 누군가는 야채를, 누군가는 쌀을 가져왔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작은 마당은 마장동 사랑의 식당이 되었어요. 매일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지역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73세 할머니의 나눔이 만든 기적 마이너스 마장동 시장 상인들 사랑의 급식소 운영. 기사를 본 사람들이 기부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몰려왔어요. 영희 할머니의 작은 나눔이 큰 물결이 된 것입니다. 준호야. 영희 할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내가 원했던 세상이 이런 거였니? 엄마가 잘하고 있는 거 맞니?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준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성민은 영희 할머니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날 저녁 마장동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와 함께 사랑의 향기가 퍼져나갔어요. 영희 할머니의 나눔은 계속되었습니다. 준호의 사랑도 함께요. 영희 할머니의 나눔은 계속되었습니다. 준호의 사랑도 함께요. 봄날의 아침이었습니다. 마장동 시장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어요. 준호의 나눔 식당이라는 따뜻한 이름이었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작은 마당에서 시작된 나눔이 이제는 번듯한 식당이 된 것이죠. 할머니, 오늘부터 정식 개소해요. 성민이 기쁜 얼굴로 말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훔쳤어요. 준호야, 내 이름이 이렇게 남게 되었구나.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두 모였어요. 성민은 최고급 한우를 원가로 제공하기로 했고, 동수는 매일 반찬용 고기를 기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야채 가게 주인들도 쌀집 사장도 모두 동참했어요. 이제 할머니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할게요. 수진이가 영희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개소식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역 신문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방송국 카메라도 왔어요. 영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73세 할머니가 아들의 유산으로 시작한 나눔이 지역 전체를 감동시켰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어요. 다음 날부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에서 성금이 쏟아졌어요.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대기업에서도 후원 의사를 밝혔어요. 이 모든 게 준호 덕분이에요. 영희 할머니가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름이 왔어요. 나눔 식당은 하루 3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나와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할머니, 좀 쉬세요. 성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영희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준호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든 어느 날 영희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이번에는 정말 위험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이 많지 않으십니다. 병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가 도와준 사람들이었어요. 새 아이의 엄마, 다리를 저는 아저씨, 혼자 사는 할아버지들, 모두가 영희 할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살았어요. 할머니, 제발 일어나세요. 우리 할머니. 영희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준호한테 갈 시간인가 봐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어요. 나눔을 계속해 주세요. 준호가 원했던 거니까요. 네, 할머니. 약속할게요. 성민이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영희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가 기다리는 곳으로 떠난 것이죠. 장례식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모두가 영희 할머니를 기억하고 싶어 했어요. 우리 할머니는 천사였어요. 누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마장동 시장 상인들이 모였어요. 할머니와의 약속 지켜야죠. 동수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당연하죠. 준호의 나눔 식당은 계속 운영할 거예요. 성민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